안녕하세요. 한양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봉근 교수입니다. 저는 어깨 관절을 전공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견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류마티스 견관절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류마티스 견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들이 겪게 되는 어깨 질환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굉장히 희귀 질환입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모든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깨는 뼈와 힘줄, 그러면 근육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사진에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염증 조직이 뼈와 연부 조직, 그 다음에 모든 주변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을 통칭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견관절염을 앓는 분들은 굉장히 통증도 심할 뿐만 아니라 저녁에 아프기도 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매우 불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어깨에 생기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에 굉장히 많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손뿐만 아니라 무릎, 어깨, 그 다음에 척추 모든 관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관절 안에는 예쁜 색의 상아 색깔의 연골과 힘줄들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은 염증 조직이 주변의 조직을 부서뜨리면서 관절 안에 꽉 차게 되죠. 사진에서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 조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염증 조직들이 그 연골과 관절 주변에 있는 힘줄을 파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뼈를 파먹어 가지고 뼈에 이제 큰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뼈가 소실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데 그 관절 주변에 있는 모든 회전근개가 얇아지고 자그마한 외상에도 찢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염증은 이런 어깨 관절의 뼈의 파괴와 함께 또 회전근개라는 그런 주변 조직까지 다 부서뜨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깨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류마티스 견관절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류마티스 견관절염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를 잘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재라는 어떤 면역 체계를 바꿔주는 약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물에도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은 때로는 염증을 조직을 걷어내는 활액막 절제술을 하기도 하고 염증 조직이 너무 심해서 이제 관절의 연골이 마모가 되면은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와 똑같은 모양으로 바꾸어주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나쁜 상태가 된 분들은 뼈나 회전근개가 다 소실되었을 때 인공관절 치환술 중에 역행성 치환술이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수술이 류마티스 견관절염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수술 방법은 어떻게 다르고 언제 시행되는 건가요? 염증이 심한데 약물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관절경을 통한 활액막 절제술, 그 다음에 관절이 약간 파괴되기 시작해서 기능이 떨어질 때는 해부학적 치환술을,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파괴되어서 골조직 소실과 함께 회전근개가 문제가 있을 때는 역행성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나빠질 때는 단계적으로 수술 방법을 바꿔가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 시기를 늦춰도 괜찮을까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회전근개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런 회전근개가 파괴된 경우에는 전치환술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빠서 조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나빠지기 전에 전치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꼭 늦게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힘줄이 끊어진 상태로 너무 오래 그냥 놔두면은 근육이 그냥 쪼그라들고 지방으로 변해버리는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전근개 근육이 위축되고 때로는 또 지방으로 바뀌어버려서 근력마저 저하되고 기능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다. 물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잘 조절을 하면은 나빠지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일단 뼈가 없어지고
회전근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약을 잘 써도 이런 그 조직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뼈가 이제 점점점 이제 골다공증이 심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팔이 불편하니까 이제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뼈의 강도가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하다가 뼈가 부러지기도 하죠. 이분도 보면은 이제 그 인공관절 주변에 쇠줄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수술 중에 골절이 발생해서 뼈를 고정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뼈가 부러지면 또 뼈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재활이 또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수술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드리게 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어려운 수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행성 치환술이 2007년도에 한국에서 처음 시행되게 됐는데 그 전부터 인공관절 치환술을 계속 해왔고 실제로 수술하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내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너무 나빠지기 전에 수술하신다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술 시간도 짧고 회복 기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은 이제 저 같은 어깨 전문 의사들이 잘 상담을 해드리면서 시기를 결정해 드리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류마티스 병원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한양대학병원 류마티스 병원이 한국에서는 가장 큰 류마티스 센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 저희 연구가 제재가 되었는데 류마티스 경관절염 환자 중에 역행성 치환술을 한 환자들의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 논문이 류마티스 경관절염에서 시행한 역행성 치환술로서는 세계에서도 가장 케이스가 많은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골 결손이 많지 않은 그런 환자들한테 이런 역행성 치환술을 시행을 했을 때 굉장히 결과가 좋아서 팔이 이제 어깨 위로 다 올라가고 머리도 빗을 수 있고 화장실 처리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경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신다면 저희가 잘 치료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환자분들한테 각각 맞춰서 가장 적절한 인공관절 치환물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견관절염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류마티스 경관절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를 잘 하는 것이죠. 약물 치료가 실패했을 때 관절이 파괴되었을 때는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관절경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역행성 치환술이라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기를 잘 정하는 것이 수술의 결과를 가장 좋게 하는 하나의 그런 클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 어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기를 잘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류마티스 경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